친애하는 숙녀 그리고 신사 여러분, 아내가 이곳에서 저한테 강연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강연은 강연이고 전 어쨌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전 교수도 아니고 학위와도 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전 30년간 계속해서 제 건강을 축내면서까지 엄격한 학문의 특성을 연구, 고찰하고 때로는 학문적 논문을 학문적인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은 좀 실례지만 학문 비슷한 걸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제가 쓰고 있는 방대한 논문의 제목이 몇몇 곤충의 해로움에 대해입니다. 제 딸들은 특히 빈대에 대한 걸 가장 좋아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고는 찢어버렸습니다. 사실 뭐라고 글을 써도 방충제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집 피아노에도 빈대가 사니까요.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인간의 흡연이 가져다주는 해로움입니다. 아내가 오늘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 강의를 하라고 해서 담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지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전 어쨌든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제 강연을 신중하게 들어주시길 바라는 건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고 학문적인 강연에 놀라시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 특히 의사 선생님들께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건 담배는 해로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의학에서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파리를 담뱃갑에 넣으면 신경장애 때문에 죽습니다. 저도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데 21년 전 9월 13일 아내가 네 번째 딸을 낳은 이후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제 딸들은 모두 1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도록 하죠. 제 아내는 음악학교와 여자 기숙학교를 소유하고 있는데 뭐 기숙학교라기보다는 기숙학교 비슷한 걸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아내는 부족함을 즐겨 호소하면서도 숨겨놓은 게 4만 아니면 5만 루블이나 되지만 전 단 한 푼도 일가 빼이가도 없어요. 그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내의 기숙학교에서 저는 회계주임입니다. 저는 식료품을 사고 하인을 관리하고 경비를 기록하며 공책을 만들고 빈대를 몰아내고 아내 개를 산책시키고 쥐를 잡죠. 어제 저녁에는 핫케이크를 만들어서 요리사한테 갖다 주는 일이 추가되었어요. 밤새서 핫케이크를 다 만들었는데 아침에 아내가 와서 여학생 3명이 편도선이 부어서 핫케이크를 못 먹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핫케이크를 만든 게 된 겁니다. 이 핫케이크 3개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고민하다가 말하더군요. 이 핫케이크를 다 먹어, 멍청아. 내가 멍청이라니. 아내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를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아내는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제 아내는 멍청아, 너한테 밥 줄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저한테 점심을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주제에서 약간 벗어났군요.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요즘 힙합이나 댄스 뮤직을 즐겨 들으시겠지만 그대 앞에만 서 왜 그대 등 뒤에 이게 어디서 나온 노래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는군요. 말이 나온 김에 말인데 아내의 기숙학교에서 저는 회계주임 외에도 수학, 화학, 물리학, 지리학, 역사학, 성악, 음악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멍청이라니요. 무용, 노래, 그림도 제가 가르치지만 수강료는 모두 아내가 가져가고 있죠. 저희 음악학교는 파치소바치 거리 13번지에 있습니다. 제가 13번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것 같아요. 딸들도 모두 13일에 태어났고 집 창문도 13개니 이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요. 나는 13번지에 살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 안 되고 늙고 우둔하고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 목청껏 고함을 지르고 어디 먼 나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아무한테도 호소할 수가 없고 그저 울고만 싶어요. 여러분은 딸들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겠죠. 제가 말하면 그 애들은 비웃기만 합니다. 아내는 딸을 7을 낳았습니다. 죄송합니다. 6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전 불행한 사람이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취급당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아버지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꼭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아내가 안 온 것 같고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아내가 나를 쳐다볼 때가 무섭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리죠. 사실 전 한 잔이면 취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퍼져서 왜 그런지 젊은 시절이 생각나고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은지. 모든 걸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로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나를 보잘것없는 멍청이, 늙고 하찮은 바보로 만든 이런 속되고 쓰레기 같은 싸구려 인생에서 33년간 나를 괴롭힌 멍청하고 보잘것없고 악하디악한 수전노 아내한테서 도망칠 수 있고, 음악, 부업, 아내의 돈, 이 모든 쓸모없는 것들과 저속하면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디 머나먼 들판에 멈춰서 나무로, 기둥으로, 소화비처럼 드넓은 하늘 아래 고요하고 밝게 뜬 초승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잊을 수만 있다면,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전 정말 제가 30년 전에 결혼할 때 입은 이 낡은 싸구려 연미복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자선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입고 있었던 이 옷을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낡아서 등짝이 미어진 이 윗도리처럼 난 늙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난 이것보다는 고상하고 깨끗합니다. 젊어서 똑똑하고 대학에서 공부할 때 난 꿈이 있었고 자신을 인간으로 여겼는데, 지금 난 평온함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평온함 이외에! 아내가 서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되었네요. 만일 아내가 물으면 제발 여러분 부탁이니 강연을 멍청이가, 즉 제가 제대로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내가 여길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가 무시무시한 독약이 된다는 이러한 논제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라는 제 강연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레바비.
친애하는 숙녀 그리고 신사 여러분, 오늘 아내가 이곳에서 저한테 강연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강연은 강연이고 전 어쨌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전 교수도 아니고 학위와도 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전 30년간 계속해서 제 건강을 축내면서까지 엄격한 학문의 특성을 연구, 고찰하고 때로는 학문적 논문을 학문적인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은 좀 실례지만 학문 비슷한 걸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제가 쓰고 있는 방대한 논문의 제목이 몇몇 곤충의 해로움에 대해입니다. 제 딸들은 특히 빈대에 대한 걸 가장 좋아했지만 제가 다시 읽어보고는 찢어버렸습니다. 사실 뭐라고 글을 써도 방충제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피아노에도 빈대가 사니까요.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인간의 흡연이 가져다주는 해로움입니다. 오늘 아내가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 강의를 하라고 해서 담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지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전 어쨌든 상관없지만 여러분께서 제 강연을 신중하게 들어주시길 바라는 건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고 학문적인 강연에 놀라시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 특히 의사 선생님들께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건 담배는 해로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의학에서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파리를 담뱃갑에 넣으면 신경장애 때문에 죽습니다. 저도 신경이 상당히 예민한데 21년 전 9월 13일 아내가 네 번째 딸을 낳은 이후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제 딸들은 모두 13일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본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도록 하죠. 제 아내는 음악학교와 여자 기숙학교를 소유하고 있는데 뭐 기숙학교라기보다는 기숙학교 비슷한 걸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끼리 얘기인데 아내는 부족함을 즐겨 호소하면서도 숨겨놓은 게 4만 아니면 5만 루블이나 되지만 전 단 한 푼도 일가 빼이가도 없어요. 그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내의 기숙학교에서 저는 회계주임입니다. 전 식료품을 사고 하인을 관리하고 경비를 기록하며 공책을 만들고 빈대를 몰아내고 아내 개를 산책시키고 쥐를 잡죠. 어제 저녁에는 핫케이크를 만들어서 요리사한테 갖다 주는 일이 추가되었어요. 밤새 핫케이크를 다 붙였는데 아침에 아내가 와서 여학생 3명이 편도선 입어서 핫케이크를 못 먹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필요 이상 핫케이크를 만든 게 된 겁니다. 이 핫케이크 3개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고민하다가 말하더군요. 이 핫케이크를 다 먹어 멍청아. 내가 멍청이라뇨? 아내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를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아내는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멍청이라니요. 어제 아내는 멍청아 너한테 밥 줄 이유가 없어 라면서 저한테 점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주제에서 약간 벗어났군요.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요즘 힙합이나 댄스 뮤직을 즐겨 들으시겠지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노래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는군요. 말이 나온 김에 말인데 아내의 음악학교에서 나는 회계주의 외에도 수학, 화학, 물리학, 지리학, 역사학, 성학, 문학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멍청이라뇨. 무용, 노래, 그림도 제가 가르치지만 수강료는 모두 아내가 가져가고 있죠. 저희 음악학교는 빠치소 바치거리 13번지에 있습니다. 제가 13번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것 같아요. 딸들도 전부 13일에 태어났고 집창문도 13개니 그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요! 나 13번지에 살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잘 안 되고 늙고 우둔하고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 목청껏 고함을 지르고 어디 먼 나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아무한테도 호소할 수가 없고 그저 울고만 싶어요. 여러분은 딸들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겠죠. 걔들은 내가 말하면 비웃기만 합니다. 아내는 딸을 7을 낳았습니다. 죄송합니다. 6을 낳았습니다. 7이네요. 가장 큰 딸 안나가 27살이고 가장 작은 딸 막내가 17살이죠. 여러분, 난 불행한 인간이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아버지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꼭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아내가 안 온 것 같고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아내가 나를 쳐다볼 때가 무섭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리죠. 사실 전 한 잔이면 취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퍼져서 왜 그런지 젊은 시절이 생각나고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은지. 모든 걸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로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나를 보잘것없는 멍청이, 늙고 하찮은 바보로 만든 속되고 쓰레기 같은 싸구려 인생에서 33년간 나를 괴롭힌 멍청하고 악하고 아카디아칼 수전도 아내한테서 도망칠 수 있고 음악, 부엌, 아내의 돈, 이 모든 쓸모없는 것들과 소속하면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디 머나먼 들판에 멈춰선 나무로 기둥으로 호수아비처럼 드넓은 하늘 아래를 고요하고 밝게 뜬 초승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잊을 수만 있다면 난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난 정말 내가 30년 전에 결혼할 때 입은 이 낡은 싸구려 연매복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자선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입고 있었던 이 옷을 이거 하나 받아라! 나이가 빠져서 등짝이 미어진 이 윗도리처럼 난 늙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 이것보다는 고상하고 깨끗합니다. 젊어서 똑똑하고 대학에서 공부할 때 난 꿈이 있었고 나 자신을 인간으로 여겼는데 병원암 위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병원암 위엔! 옆면 커튼 뒤에 아내가 서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아내가 물어보면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 강연을 멍청이가 제가 제대로 했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아내가 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가 무시무시한 독약이 된다는 이러한 논제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 라는 제 강연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딕시, 아니면 레바시.
치맥하는 친애하는 숙녀 그리고 신사 여러분, 오늘 아내가 이곳에서 강연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강연은 강연이고 전 어쨌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전 교수도 아니고 학위와도 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전 30년간 계속해서 제 건강을 축내면서까지 엄격한 학문의 특성을 연구, 고찰하고 때로는 학문적 논문을 학문적인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은 좀 실례지만 학문 비슷한 걸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제가 쓰고 있는 방대한 논문의 제목이 몇몇 곤충의 해로움에 대해입니다. 제 딸들은 특히 빈대에 대한 걸 가장 좋아했지만 제가 다시 읽어보고는 찢어버렸습니다. 사실 뭐라고 글을 써도 방충제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피아노에도 빈대가 사니까요. 오늘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인간의 흡연이 가져다주는 해로움입니다. 아내가 오늘 담배 해로움에 대해 강의를 하라고 해서 담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지.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전 어쨌든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제 강연을 신중하게 들어주시길 바라는 건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고 학문적인 강연에 놀라시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 특히 의사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건 담배는 해로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의학에서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파리를 담뱃갑에 넣으면 신경장애 때문에 죽습니다. 와, 저도 신경이 상당히 예민한데 21년 전 9월 13일 아내가 네 번째 딸을 낳은 이후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제 딸들은 모두 13일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도록 하죠. 제 아내는 음악학교와 여자 기숙학교를 소유하고 있는데 기숙학교라기보다는 기숙학교 비슷한 걸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끼리 얘기인데 아내는 부족함을 즐겨 호소하면서도 숨겨놓은 게 4만 아니면 5만 루블이나 되지만 전 단 한 푼도 일가 빼가도 없어요.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내의 음악학교에서 저는 회계주임입니다. 전 식료품을 사고 하인을 관리하고 경비를 기록하며 공책을 만들고 빈대를 몰아내고 아내 개를 산책시키고 쥐를 잡죠. 회계주임이 어제 저녁에는 핫케이크를 만들어서 요리사한테 갖다 주는 일이 추가되었어요. 밤새서 핫케이크를 다 붙였는데 아내가 아침에 와서 여학생 3명이 편도선이 부어서 핫케이크를 못 먹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필요 이상 핫케이크를 만든 게 된 겁니다. 이 핫케이크 3개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고민하다가 말하더군요. 이 핫케이크를 다 먹어 멍청아. 와, 내가 멍청이라뇨? 아니, 아내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를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아내는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가 멍청이라뇨? 그리고 어제 아내는 멍청아, 너한텐 밥 줄 이유가 없어 라면서 저한테 점심을 주질 않았어요. 덕분에 핫케이크 3개는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주제에서 약간 벗어났군요.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요즘 힙합이나 댄스 뮤직을 즐겨 들으시겠지만 1983
이게 어디서 나온 노래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야. 말이 나온 김에 말인데, 아내의 음악 학교에서 나는 회계주의 외에도 수학, 화학, 물리학, 지리학, 역사학, 성악, 문학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멍청이라뇨. 무용, 노래, 그림도 제가 가르치지만 수강료는 아내가 죄다 챙겨가고 있죠. 저희 음악 학교는 빠치소 바치거리 13번지에 있습니다. 제가 13번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것 같아요. 딸들도 죄다 13일에 태어났고, 집 창문도 13개니 그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요! 나 13번지에 살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 안되고 늙고 우둔하고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 목청껏 고함을 지르고 어디 먼 나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아무한테도 호소할 수가 없고 아주 울고만 싶어요. 여러분들은 딸들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겠죠. 걔들은 내가 말하면 비웃기만 합니다. 아내는 딸을 7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6을 낳았습니다. 8. 아, 7이네요. 여기 제일 큰 딸 안 나가. 여기 수염을 왜 껴? 이거 접니다. 여기가 잔뜩 겁먹고 있죠. 이거 마누라가 찍어가지고. 아무튼 가장 큰 딸 안 나가. 여기 27살이고 가장 작은 딸애가 17살이죠. 여러분, 난 불행한 인간이고 늙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당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아버지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꼭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전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아내가 안 온 것 같고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아내가 나를 쳐다볼 때가 무섭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리죠. 사실 전 한 잔이면 취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퍼져서 왜 그런지 내가 젊은 시절이 생각나고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은지. 모든 걸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로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나를 보잘것없는 멍청이, 늙고 하찮은 바보로 만든 이런 속되고 쓰레기 같은 싸구려 인생에서 33년간 나를 괴롭힌 멍청하고 악하디악한 수전노 아내한테서 도망칠 수 있고 음악, 부엌, 아내의 돈, 이 모든 쓸모없는 것들과 저속하면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석이 머나먼 들판에 멈춰서 나무로 기둥으로 허수아비처럼 드넓은 하늘 아래 고요하고 밝게 뜬 초승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잊을 수만 있다면 아유 와 나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30년 전에 결혼할 때 입은 이 낡은 싸구려 연미복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자선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입고 있던 이 옷을 이거나 받아라. 오늘 너 죽고 나 받아라. 나이가 빠져서 등짝이 미어진 이 윗도리처럼 난 가난하고 늙고 보잘것없어요.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 이것보다는 고상하고 깨끗합니다. 젊어서 똑똑하고 대학에서 공부할 때 난 꿈이 있었고 자신을 인간으로 여겼는데 내 평온함 이외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평온함 이외. 커튼 뒤에 아내가 서 있습니다. 아내가 와서 날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여러분 아내가 물으면 제발 부탁이니까 당연을 이 멍청이가 제대로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내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무시무시한 독약이 담배가 무시무시한 독약이 된다는 이러한 논지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혼인을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 라는 제 강연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딕시 아니마 레바